오케이, 이어서 가봅시다. 자, 얘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 예정입니다. 아마 두 번째 방법이 조금 더 마음에 들 수도 있어요. 자, 일단 3차 함수가 있는데 어떤 직선이 있는데 접한대.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그냥 가정해. 뭐를? 0,8 아무 점이나 하나. 괜찮아? 그럼 나는 요 놈이 접선이 되길 바라는 거지, 그치? 그럼 뭐 어떤 접선이야? 얘에서 그은 접선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외부점에서 그은 접선. 받아들일 수 있겠니?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접점을 잡아야 되죠. d, t 세제곱 플러스 2t 제곱 플러스 8인데 자, 원래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3t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a가 나온다고 했다, 그치? 여기까지 기억나죠? 자, 그러면 외부점 그리고 접점으로 만들어지는 기울기 공식을 써보라고 했어. 이렇게 빼기 8까지 됐나? 그 다음 이 문제에선 조건 하나에 더 줬죠? 3이라고 는 3이 됐으면 좋겠다 까지. 연립방 정식 푸는 거죠. 연립방 정식. 이해가요? 뭔 말인가? 자, 그러면 이 왼쪽 거를 t 곱해서 정리하면 얘들아 at는 알아서 사라질 거야. 그쵸? 그래서 3t 세제곱 넘어가서 2t 세제곱 4t 제곱 넘어가서 2t 제곱 at 사라지고요. 플러스 8은 제로가 나온다. 괜찮냐? 그런 다음에 3t 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a가 3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연립방 정식 세워주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t값 뭐뭐 나오니? 얼마 넣으면 0 돼요, 얘들아? 마이 넣으면 0 될 것 같은데 마이? 괜찮을까? 그리고 뭐 약분도 해놓자. 마이 넣으면 0 돼요. 그래서 t 더하기 2에 인수분해 하시면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맞냐? 맞죠? 이렇게 되겠네요. 더 이상 인수분해는 안 됩니다. 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 t는 마이너스 2가 되지. 자, 그럼 t가 마이너스 2니까 대입해서 12 빼기 8 더하기 a는 3 a는 마이너스 1까지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됐어? 자, 두 번째 방법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얘들아 접한다 라는 말은 뭐랑 동의어라고 생각해도 돼. 접한다는 그래프의 입장이다. 그럼 방정식의 입장에서 접한다 라는 말은 뭐랑 같다? 중근을 갖는다랑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됐냐? 그러면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ax는 3x 더하기 8이죠. 맞아. 넘겨서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8은 제로. 괜찮냐? 얘가 뭘 가지면 된다? 중근을 가지면 된다. 이해 갔어? 쌤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줘. 맞지? 그래도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돼? 얘가 어떠한 중근을 가진다는 소리는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런 꼴로. 쌤 3중근일 수도 있어요. 베타랑 알파랑 같을 수도 있지, 그치? 뭔 말인지 이해 갔어? 그래서 뭐 해주면 되냐면 이 상태에서 야, 그럼 얘는 0이니까 근이 어떻게 생긴 거야? 알파 2번 나오고 베타 1번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근과 계수 관계. 2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 두 개씩 곱해? 더해?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베타 a 마이너스 4. 세 개 곱하세요. 알파 제곱 베타 8. 자,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연립하면 당연히 답 나오겠죠. 모르는 문자 3개짜리 연립방정식이니까. 됐나요? 그럼 너무나 요 방식이 좋은 건 언제다? 접점을 알거나 다시 만나는 점 하나 정도 안다면 둘 중에 하나가 숫자로 바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방법이 훨씬 더 빨리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니? 괜찮아요? 그래서 알아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정리해 놓으시고요. 잠깐 시간 줄 테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넘어갑시다. 12번. 12쪽. 34번. 자, 요번에는 y는 mx 더하기 뭐는 안 알려줬니, 얘들아? 기울기 안 알려줬네. 근데 m의 값에 관계없이 얘들아 꼭 무슨 점을 지나니? 네, 0,2를 지난대요. 맞죠? 그때 그 3차 함수와 몇 군데서 만났으면 좋겠대. 두 군데서 만났으면 좋겠대. 자, 그럼 3차 함수랑 두 군데서 만난다라는 거는 중근이 있다는 얘기일까? 실근이 몇 개란 소리야? 두 개야. 근데 3차 방정식 세우면 원래 실근 몇 개인데? 세 개잖아. 맥시멈. 근데 두 개야. 애매하게. 그럼 뭐야? 중근 한 개, 또 다른 실근 한 개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고. 교점 두 개가 나오려면. 내 말 이해 갈까? 무슨 말인지? 괜찮아? 그래서 니네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바로 그려버리면 되는데 아직 우리는 좀 하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은 더 있어야겠죠, 배우려면. 자,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요거를 뭐 했을 때, 서로 연립했을 때 같다라고 놓고 넘겼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쵸? 얘가 실근 몇 개 가져야 된다고? 두 개 갖는다라는 말이라고. 교점 두 개라는 말은 동이어야 교점 실근. 그치?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이려면 어때야 된다고? 중근 한 개에 그냥 또 다른 실근 한 개여야 된다고. 삼중근은 또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갈까? 두 번 만나야 되니까. 자, 그러면 결론은 이거 중근이니까 접하는다는 뜻이겠죠, 그쵸? 그럼 다시 돌아와서 얘는 뭐여야 된다? 접선이어야 된다, 얘요, 접선. 중근이란 단어 때문에 접하는 선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그럼 쟤는 m의 값에 따라서 기울기가 달라지는데 m의 영향 받지 않는 점 몇 콤마 몇이야? 그래서 0,2에서 그은 접선인 거야. 그럼 끝났네? 외부점 좋네? 그렇잖아? 0,2가 외부점이겠지. 그래서 마무리. t, 마이너스 t 세제곱 더하기 2t가 접점이 될 거고요. 그렇다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2가 될 건데 요 기울기는 이 접점과 0,2를 연결한 기울기와 동일해야겠죠. 괜찮을까? 자, 그럼 정리하시면 넘기시면은 2t 세제곱는 2가 나오네요. t 값이 1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접선의 기울기 얼마야? t 왼쪽 식에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그게 m의 값이 되겠죠. 됐습니까? 괜찮니, 얘들아? 오케이. 그러니까 해석을 달리하는 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지금. 외부점이라는 그 밖에점이라는 조건을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 지난 시간 한 거랑 똑같아요. 알겠죠? 네. 자, 36번 가자. 네, 볼게요. 자, 그래프를 배우면 얘들아, 이런 문제 푸는 거는 껌이야, 껌. 너무 쉬워요. 알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얘들아, 요번에는 뭐가 일정해요? 기울기 5라는 게 일정한 거잖아. 그치? K에 영향 안 받고. 그럼 기울기 5짜리인데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무슨 말이죠? 이런 모양인 거야. 이런 모양. 접하는 모양. 맞잖아? 두 점에서 만나려면. 마찬가지로 평행하게 이렇게 하나 더 그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K값 두 개 나올 거라는 생각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외부점에서 그은 접선이 아니라 기울기를 아는 접선으로 문제 푸시면 되는 거야, 단지. 뭔 말인지 받아들일 수 있겠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t, 전개할까요?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4t까지. 그럼 기울기는 3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4인데 그게 5였으면 좋겠다. 자, 그럼 넘겨서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이 될 거고요. 3 나눴다. t는 3 또는 마이너스 1 나오더라. 그래서 요게 3이란 얘기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해 갔어요? 뭔 말인가? 뭐 내가 기억이 오래 좀 완만하게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어. 됐어? 그럼 끝났네? 뭐 해달라고 했니? 양수 K 값이니까 나는 얘를 찾는 건 아닌 것 같네. 음수죠 이건 y절편이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거 찾고 있었으니까 뭐 해주면 된다? 대입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대입해요? 접점을 찾으면 되지. 마이너스 1, 얼마? 대입하면 0. 뭐 나와 있잖아 말, 0. 그쵸? 그래서 말, 0을 지나야 되니까 K는 5였어야 됐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 정리하시고요. 개념 노트 좀 꺼내볼까요? 앞에 개념 적는 거 좀 넘겨볼까요? 학교는 뭐 나는 안 가니까. 자, 이번에는 정리 2개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정리? 네, 롤의 정리. 그 롤 아니야. 남자애들 웃지 마.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자, 우리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뭐 y는 fx라고 할까요? y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조건 2개를 일단 만족하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신아, 롤 정리? 아니야. 알았어. 자, 연속이 일단 보장되어야 돼요. 닫힌 구간에서. A, B라고 가정 좀 할게요. A가 더 작은 숫자. 그 다음에 미분 가능도 보장되어야 지금 내가 쓰는 걸 할 수 있어. 얘들아, 미분 가능은 닫힌 구간에서 미분 가능 얘기한 적 있냐 없냐? 아예 그런 말이 뭔 소린지 잘 모르겠지, 그치? 우리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은 정의했었다. 그 정리를 쓰기 위해서. 원래는 연속이면 뭐예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다 같아야 돼가 연속의 개념이었잖아. 근데 끝점은 어떻다고 했어? 함수값 있고 우극한 있지만 뭐가 없다. 좌극한이 없네. 그래도 이 구간 내에선 연속이라고 해주자 라고 정의했었다고. 근데 미분계수의 경우엔 어때 얘들아? 연속까지는 오케이야. 근데 미분 가능하다를 얘기하려면 뭐랑 뭐가 같아야 돼?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둘이 같아야 되지. 좌미분계수가 없지. 근데 얘는 연속은 3개 중에 2개만 같아도 오케이 해줬거든. 근데 미분 가능은 2개가 같아야 되는데 하나가 없어. 얘기할 수 있겠냐 없겠냐? 없겠죠.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얘기하지 않고 미분 가능은 열린 구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수행평가나 아니면은 뭐 빈칸 채우기도 나올 수 있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알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건 조건이다, 가정이다, 가정.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지? 아예 모르냐? 넌 알아야지. 처음 들어보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다 했어, 우리. 너무 오래됐나? 자, 요런 양 끝값의 높이가 같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양 끝값의 높이. 그러면 수학적 기호 좀 쓸게, 얘들아. 이그지스트. 데어 이그지스트입니다. 데어 이그지스트. 뭐가? C가. 어디에? A, B 사이에. 뭘 만족하는? F'C는 0을 만족하는. 자, 요게 실제로 수학과에서는 쓰는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어 이제 해서 자, A와 B 사이에 이런 C가 존재하는 거야. B인 C가 아이고 됐어? 인을 빼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쓸게 미안해. 자, F'C는 0을 만족하는 C라는 값이 X는 C가 어디에서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럼 또 이제 뭔 개소리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
그래프에 그리면 끝이. 하나만 딱 그려보면 돼. 양쪽 끝에 높이가 같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쳐보자. 스무스하면서 연속으로. 됐나요?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요 C라는 놈은 뭘 만족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순간이 최소한 한 번은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롤의 정리예요. 이게 운동으로 본다면 내가 앞으로 가다가 잘 한번 생각해봐. 간단해. 내가 미친놈이야. 혼자 운동장에서 뛰고 있어. 직선 운동만 하는 거야. 앞뒤로만 움직일 수 있어. 막 움직이고 있어. 여기서 출발했다. 괜찮냐? 근데 여기 도착했어. 출발했다 도착했어. 그럼 분명히 어떻게 해요? 갔다 왔겠지. 최소한 한번 어딘가 움직였다 돌아왔을 거 아니야. 그럼 가다가 백하기 전에 무슨 일이 발생하지? 정지 한번 해야 되지 않냐? 그거 말하는 거야. 순간 변화율이 0 되는 순간이 한 번은 존재한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근데 매우 어때? 특수한 경우죠. 뭐가 같아야 되니까? 높이가 같아야 되니까. 그럼 이제 학자들께서는 뭘 하고 싶어지지? 일반화라는 작업을 하고 싶어지죠. 그래서 일반화 시켰어요. 평균값 정리라고 합니다. 앞에서 무슨 값 정리 있었냐? 걔는 이름이 뭐였냐? 사이, 중간에 I, 값, value, V, T. 맞아? 평균, 영어로? 엎드리세요. 수학에서 평균 영어로 mean이죠. 의미하다. 니네가 알고 있는 그 단어 맞습니다. 이거 명사형으로 평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참고로 의미라는 의미 말고 의미라는 의미. 약간 이상한데. 평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겠죠? 나중에 영어쌤한테 한번 꼭 물어봐. 민의 의미에는 몇 가지가 있나요, 선생님? 공손히. 그래서 만약에 평균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면 씩 한번 웃어주고 말아요. 알겠죠? 자, 그럼 다시 맨 앞자 M을 따서 MVT라고 부릅니다. 괜찮니? 자, 얘는 내가 말했어. 뭐라고? 일반화 시킨 거라고 했다. 그래서 가정은 동일해. 귀찮으니까 이렇게 쓸게. 저 위에 있는 두 줄은 동일해. 괜찮아? 그런 다음에 일반화라고 했지, 얘들아. 그러면 요런 말이 없어. 아예 뭐뭐 하면 뭐뭐 하다 해서 뭐뭐 하면이 안 들어가. 없어. 이해가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존재한다. C가 똑같아. A, B 사이에 뭘 만족하는? 평균값이라고 했잖아. 평균이라고 했죠? 평균 변화율과 F'C는 B-A분의 FB-FA와 같아지는 순간이 적어도 한번 존재합니다. 뭐 저거랑 똑같이 해석 써야 되냐? F'C가 B-A분의 FB-FA를 만족하는 글씨 날아가기 시작했죠. 누가? X는 C라는 어떠한 값이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요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자, 왜 일반화 버전이면 얘들아 잘 봐. 이 두 개가 같으면 어때 얘들아? 요 두 개가 같으면 0이야. 롤의 정리 품고 있는 거야 얘는. 그래서 0이라는 값을. 그렇잖아. FA, FB가 같으면 이건 0이겠지. F'C가 0 되는 거 존재한다. 얘도 그림으로 이해하면 쉬워요. 높이가 다르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자. 그럼 뭐 한다는 소리야? 평균 변화율은 요거잖아 얘들아. 요 기울기. 맞아? 요 기울기랑 뭐한 평행한 접선이 그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쌤 이거 직선으로 만약에 함수가 직선으로 생기면은 이런 접선이 있는 건가요? 네. 모든 점이 그러한 접선인 겁니다. 그쵸? 평균 변화율과 평행한. 이해 갈까요? 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볼 겁니다. 네. 자, 찾자. 37번. 야, 요 정리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문제 나오는 거야. 만족하는 뭘 찾아라?
뭐를 만족하는? 그냥 이렇게만 나올 거야. 알겠어? 그러면 우리는 롤의 정리라는 건 뭐였죠? 미분에서 얼마 되는 거 찾으라고? 거기까지만 외워서 낚시에 걸려서 틀려오는 놈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F'C는 0 찾는 건데 이 C는 1과 3 사이야 까지가 중요합니다. 등호도 빼셔야 돼요. 아까 열린 구간으로 분명히 썼습니다. 알겠죠? 딱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미분에서 뭔데 얘는 2C 빼기 4는 0. 뭐 하나밖에 없네요. 범위 안에 들어가네요. 만약에 2개 이상 나왔는데 범위 안에 안 들어가는 게 있으면 버리시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마찬가지로 얘도 F'C 찾으래. 대신 평균값 정리는 양쪽 끝값의 평균 변화율을, 즉 기울기를 적어 주셔야 합니다. 괜찮을까? 계산해야겠죠? 3분의 얼마니 요거? 3분의 F'는 3, F'는 0, 1 되는 거 찾으래요. 그래서 이 C는 1 되는 거 찾으라고 했고요. 그 C가 2분의 1인데 마일과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 확인됐죠? 그러면 잘 찾았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갈까? 엄청 쉽죠? 문제 뭐 나와봤자 요 정도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근데 학교쌤이 얘를 조금 중시한다 싶으면은 오른쪽에 있는 문제가 나올 거거든요. 얘를 풀어낼 수 있으면 넌 잘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39번. 자, 문제에서 일단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오타 아니야? F'X가 1이래.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그치? 오타 아니다, 저 프라임. 자, 그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더하기 1 마이너스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1 요게 얼마인지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치? 그러면 평균값 정리에 의하여 이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하면 얼마죠? 2죠. 2분의 fx 더하기 1 빼기 fx 마이너스 1 이거 뭐야? 이 둘의 평균 변화를 맞냐? 양쪽 이 두 점에? 됐어? 이런 C가 무조건 존재하겠죠. 이 C는 뭡니까? x 마일보단 커야 되고요. x 플러스 1보단 큰 어떠한 C가 존재하겠지. 괜찮을까? 그렇다면 야, x가 무한대로 가면 C는 어디로 가겠니? 똑같이 무한대로 가겠죠? 됐나? 끝. 얘는 리미트 C가 무한대로 갈 때 2배의 F'C와 같습니다. 맞잖아? 얘가 얘랑 똑같다며? 이건 극한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떠한 놈이 존재한다며? 꼭 이해 갔어? 그 존재하는 놈으로 대체를 시켰고 x가 무한대로 가면 c도 무한대로 간다며. 같은 상황이라고. 그래서 얼마? 2입니다. c가 무한대로 가면 f' 무한대 1로 간다며. 얘는 1로 가겠죠. 2배에서 2입니다. 요거예요. 재밌죠? 네, 이거 발상하기가 처음에 조금 짜증날 수는 있어요. 이런 식이 나오면. 평균값 정리가 사용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당연히 뭘 해야 돼요? PB를 해야죠. PB. 편법. 오케이. 자, 뭐가 있냐? x-1이라는 함수값 갖는 경우가 있고요. x 더하기 1이라는 놈을 갖는 경우가 있어. 잘 생각해봐봐. 여기에 함수값이 현재 fx 빼기 1이야. 됐어? 그럼 여기 어딘가에 fx 플러스 1 찍힐 거지, 그치? 자, 근데 요게 무슨 말이지? 결국에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떻다는 거야? 이거 뭐야? 순간 변화율 아니야? 순간 변화율? 근데 그 순간 변화율이 x가 무한대로 가면 1로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일정하다는 뜻인 거잖아. 순간순간 변화하는 정도가. 이해 가요? 무슨 말? 기울기 1로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x가 무한대로 가면. 2 증가했죠? 2 증가합니다.
끝났네요. 둘의 함수값 차이는 2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의 변화율이 1로 일정하다. 기울기 1인 직선에 따라서 움직인다. 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네. 증가함수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이제 도함수의 활용 두 번째, 그래프랑 관련된 개념들을 한번 정리할 건데, 그 중에 우선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괜찮을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증가함수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fx가 구간, 어느 구간에서 증가한다. 요거의 정의가 뭐였지 얘들아? 증가함수의 정의. 니네 이미 봤어? 경우의 수할 때. 함수의 개수 셀 때 다 봤어. 얘의 정의가 뭡니까? 그 구간 내에 임의의 x1, x2에 대하여 지금 정의를 쓰고 있다. 뭘 만족하면 x1이 x2보다 크다 그러면 함수값도 크더라. 요 표현이 바로 증가함수, 그 구간에서 증가함수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됐나요? 저 어느 구간은 얘들아 실수 전체도 포함되는 내용이야. 알겠죠? 괜찮아? 야, 그렇다면 감소함수는 뭐겠니? 반대. 그쵸? 일부러 이걸로 했어? 감소가 된다면 어때야 돼? 부등호가 반대로만 바뀌면 그게 감소함수의 정의가 되겠죠. 큰 거 넣으면 무조건 커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 얘는 아마 니네가 보기 조금 어려울 건데 학교에서 아마 얘기 안 할 확률이 높은데 하나만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뒤에서 배우는 거, 단조 증가라는 것 좀 한번 체크 좀 해볼게. 단조 증가라는 게 있어. 단조 증가는 감소하지 않는 함수야. 알겠어?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대소 비교를 할 때 요놈 크기 비교에 가야 된 총 몇 가지가 있죠? 종류가? 오른쪽 놈의 입장에서 크다, 작다, 같다도 있잖아, 그치? 작다 빼고야, 작다 빼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래서 x1보다 x2가 크면 뭘 만족한다? fx1보다 fx2가 크거나 같다를 의미하는 크거나 같다. 괜찮을까? 요거 조금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 뒤에서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필요해서 그래요. 자, 우리 깨야 할 상식으로 증가 영어로 뭐죠? 이건 알 것 같아. 동명사 형태로 increasing. 일부러 난 영어 이렇게 좀 붙였어요. 스펠링 틀려도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알겠죠? 자, 단조 증가는 단조가 영어로 뭘까? 모노톤이라고 합니다. 모노톤 인크리징. 스타카토는 단조가 아니지. 네가 말한 단조는 약간 플랫 느낌 아니야?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스타카토는 딱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거 아니야? 끊어 부르는 거 아니야? 스타카토? 아니야? 맞습니다. 맞지? 됐어요, 여기까지? 차이점 이해 가니?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얘들아, 증가함수는 그래프가 잠깐 멈추는 건 괜찮거든? 근데 그게 유지가 되면 안 돼. 계속 올라가고 있어야 돼. 근데 단조 증가는 올라가다가 멈춰도 돼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럼 요 놈은 증가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아무 점 두 개 딱 잡았을 때 서로 높이가 똑같잖아, 그치? 그럼 안 돼.
이해가요? 그렇다는 소리는 뭐야? 단조 증가 안에 증가함수가 포함되는 거야. 이런 놈들은 증가함수라고 얘기를 못한다. 이해가요? 얘를 알고 있어야 좀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그래요. 여기까지 괜찮니? 괜찮아요? 자, 그러면 야, 만약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면 어떨까? 자,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판별하는 걸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해요. 증가니까 얘들아 어때? 순간적인 변화율이 증가라고 한다면 순간적인 변화율은 어떤 거야? 0보다 커. 근데 뭐도 있어? 잠깐 멈추는 건 괜찮다며, 그치? 그래서 첫 번째, fx가 미분 가능할 때 증가함수라면 우리는 f'x가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잠깐 멈추는 것도 있잖아. 내 말 이해가니? 그럼 마찬가지로 fx가 뭐 하면 감소함수면 얘들아 f'x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겠지. 그 감소하는 구간 내의 모든 x에 대해서. 여기까지 알아듣겠니? 자, 문제는 반대편이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는 fx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유는 일부러 색깔도 똑같아. 단조 증가 때문에. 저런 형태에서는 증가함수라고 얘기 못한다며. 근데 저 초록색 그래프도 모든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거나 0이란 말이야. 내 말 이해가냐? 괜찮니? 그럼 마찬가지로 누구도 감소도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감소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어. 저런 함수들 때문에. 됐니? 괜찮아? 자, 이렇게 배워놓고 우리가 배우는 다항함수에서는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다. 괜찮니? 그러면 얘는 되겠어 안 되겠어?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는 얘들아 이런 영역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프 배우겠지만. 그래서 얘가 증가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푸시면 fx 증가 맞습니다. 아씨 안 된다며. 안 되는 발레가 있어. 하지만 다항함수는 그런 발레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써도 돼야. 우리가 배울 건 다항함수니까 지금. 내 말 이해가 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만약 모든 x에 대해서 아니면 임의의 구간 내에 있는 임의의 x에 대해서 f'x가 만약에 0이라면 fx는 무슨 함수다? 상수함수다. 요것까지 증가 감소가 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여기까지 괜찮냐? 자, 그러면 아씨 애매하네. 단조 증가 잠깐 지워도 될까? 그냥 왼쪽 거 지울까요? 다 썼니? 괜찮아요? 하나만 더 쓰고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잠깐 쉬자. 증가 상태, 감소 상태. 뭐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야. 자, 상태라는 말이 나온 거 보니까 한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만약에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fx가 x는 a에서 증가 상태다. 너무나 당연하게 어떤 걸 의미한다? f'a가 양수다라는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증가하고 있다 그 순간. 감소 상태다라는 말이 나오면 당연히 뭘 만족하고 있다?
F 프라임 A는 0보다 작다를 만족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됐어? 야, 그럼 만약 미분 가능이 아니라면 어떨까? fx가 미분 가능이면 도함수로 그 순간의 변화율로 체크하면 된대. 오케이, 너무 쉽다, 그치? 근데 미분 가능은 아닌데 연속만 보장된 상태면 어떨까? 연속만. 임의의 양수 h에 대하여 아주 작은 양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만족하면 우리는 증가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A를 근방으로 A보다 살짝 큰 거 넣었을 때, 살짝 작은 거 넣었을 때 오른쪽 값이 더 커. 큰 거 넣었을 때가. 작은 거 넣으면 작대. 그러면 증가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점에서. 마찬가지로 감소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일부러 살짝 맞춘 거야. 왼쪽이랑 동일한 표현이다. 부등호가 반대로 성립하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 네, 자, 엄청 쉬워요, 얘들아. 뭐 개념이 이렇게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다룰 함수는 어떤 함수들이야? 미분 가능한 함수야, 그치? 그러니까 증가감소를 엄청 딥하게 배우진 않아요. 왜냐면 그래프 그리는 용도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우리 고1 때 배웠던 2차 부등식 그리고 앞으로 배울 부등식에서의 활용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부터 갑시다. 자, fx가 얘들아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 무슨 함수?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 됐니? 얘가 증가했으면 좋겠대. 어디에서? 실수 전체에서. 이렇게 나와있죠, 그쵸? 근데 미분 가능이 확실시 되었으니 f'x 즉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2a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인 거야. 단지 어디에서?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대. 끝났네. 이거 뭐야?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뭐였어? 떠있다 또는 등호 접한다 까지 오케이죠, 그쵸? 그래서 는영이라고 방정식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판별식을 썼을 때 교점이 몇 개? 없거나 하나죠? 0보다 작거나 같다죠? 됐냐? 그래서 얼마? A는 0과 6 사이. 끝. 고1 2차 부등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괜찮냐? 네. 자, 옆에 2번 시작. 네. 자, 아마 내가 일부러 역함수 가르칠 때 얘기했을 거야, 얘들아. 연속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증가 아니면 감소밖에 없다고 했었다, 그치? 그래서 2번 문제도 그냥 당연히 뭐야, 얘가? 항상 증가함수거나 항상 감소함수이길 바라는 거야. 이거 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3a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길 바라는 거라고. 됐어? 근데 그래프 모양을 아시겠지만 불가능하죠? 맞습니까? 왜? 그래서 당연히 얘도 떠 있어야 된다. 접하는 것까지 오케이. 됐죠? 오케이. 마무리. 짝수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3a 0보다 작거나 같다. a의 범위는 0과 3 사이. 뭐 말인지 이해 갈까? a의 최대값 얼마? 답은 1번 3이었습니다. 넘어갔어. 자, 요번에 주어진 구간에서 증가와 감소이길 바란대요. 이런 게 이제 조금 귀찮아지는 거죠. 봅시다. 3-1번. 1번. 네. 계속 증가 풀었으니까 이번엔 감소 한번 풀어봅시다. 자, 똑같아. 다항함수야. 3차 함수. 미분해서 판별하시면 돼요. 됐죠? 자, 미분한 놈을 보자.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2a가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어디에서? 1과
3 사이에서 괜찮니? 뭐 항상 0보다 작은 것도 아니고 요 놈은 심지어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럼 나는 얘를 아래로 볼록이라고 했을 때 요 범위에서 저 부등식이 성립했으면 좋겠대. 그치? 예,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래프 그려서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길 바라는 거라고. 1과 3 사이에서는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요 범위가. 이거 고1 때도 나왔었다. 저 구간에서 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이런 그림 그려줘야 된단 말이야. 이건 누구의 그래프고? F'의 그래프고. 됐어? 즉 F'1이 뭐 하면 돼?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F'3도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럼 저런 그림이 그려지고 1과 3 사이에서 F' 음수 맞죠? 이해갈까? 네. 얼마죠? 2a-3이 0보다 작거나 같고요. 2a 플러스 9도 0보다 작거나 같길 바랍니다. 겹치는 부분 a는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4번 시작. 다 몇 번? 4번. 오, 그러네. 나왔네. 잘 찍었네요. 자, f'x가 3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9인데 얘가 뭐 했으면 좋겠대?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1과 2 사이에선. 근데 3보다 큰 범위에서는 0보다 크거나 같기를 바란대. 이렇게 해석해달라는 얘기죠. 괜찮을까? 그래서 나는 f'x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1, 2, 3의 위치가 어디였으면 좋겠다고? 1과 2는 어디? 여기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3은 어디? 이쪽에 있어야 된다고. 이게 f'x의 그래프잖아. 함수 값이 음수다 양수다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1 넣었을 때 음수, 2 넣었을 때 음수. 즉 f'1은 얼마? 2a-6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고요. f'2도 4a 플러스 3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고요. f'3은 0보다 어땠으면 좋겠어?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a의 범위가 마3보단 크거나 같고 뭐보단? 마이너스 4분의 3보단 작거나 같다가 돼서 a의 값 마3, 마2, 마1까지 3개가 존재한다. 됐나요? 네, 또 개념 써야 됩니다. 증가감소 끝. 자, 요번에 할 내용은 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젠 진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극대, 극소. 들어봤니? 예. 확실해? 최대 최소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비슷한 거 아니죠. 자, 어떤 말이 있냐면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대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같은 말로 fa는 극대값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까지 오케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나올 거야. 극대다 아니면 극대값이다 이런 말로. 자, 그러면 요놈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정의가 뭐지? 정의가 뭐지? 엄청 큰 거. 저 극이 극한의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뭐죠? 최대값. A를 포함하는 정의다.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x에 대하여 fa가
fx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는 x는 a에서 극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의예요, 정. 자, 그럼 여기에서 너희가 하나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과 임의의 차이가 뭐지, 얘들아? 임의의 vs 어떤 차이가 뭐야? 에브리띵과 썸띵의 차이죠. 오, 바보는 아닌데요. 맞습니다. 그렇죠? 얘는 모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arbitrary라고 하죠. 스펠링은 몰라. 한두 글자 빠졌을 수도 있어. 알겠죠? 임의라는 뜻이죠. 임의의. 또는 뭐 for any, for all 다 그냥 공용돼서 혼용돼서 쓰기도 합니다. 됐어요? 어떤이라는 말은 뭘까? 어떤? 얘는 뭘까? 썸띵. 얘는 거의 대열 이그지스트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라도 존재하면 돼요. 단 하나라도. 적어도 하나만 존재하면 되는 거야. 저 조건을 만족하는. 이해갈까 무슨 말인지? 자, 얘는 안 그래도 돼. 잘 봐. 이런 느낌이야. 봐봐. 야, 내가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A가 이 정도에 있대. 그러면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의 좌우로 잡는 거야. A를 포함하도록 열린 구간. 야, 내가 이렇게 잡았다. 그럼 이 안에서 얘는 가장 큰 값이냐? 아니죠. 자, A를 내가 일로 잡았어. 내가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 잡았어. 좀 넓게 잡아볼게. 그럼 얘는 이 안에서 제일 큰 값이니? 아니지. 하지만 범위를 좁혀봤더니 이렇게 봤어. 내가 한번 A를 포함하도록. 이 안에선 가장 큰 값 맞지 않냐? 이렇게 하나라도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범위를 잡을 수 있으면 우리는 극대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극대가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겠니? 하나라도. 다른 건 만족 안 해도 돼. 하나라도 이렇게 하면 돼. 얘는 아무리 좁게 잡아봤자 얘가 최대값이 될 수가 없어. 맞잖아. 얘는 매우 좁게 잡아봤더니 얘가 최대값 맞죠. 그러면 이 상황을 극대라고 얘기를 한다. 말이 좀 어려울 거야. 이건 어쩔 수 없어.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다시 지울게. 자, 그래서 또 뭐 가야죠. 또 뭐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가장 편한 방법, 그쵸? 자, 근방에서 최대값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러면 좀 편하지. 대신 열린 구간이어야 돼. 양쪽 끝값은 포함되지 않아. 알겠어? 열린 구간이다, 열린 구간. 열린 구간일 때 양쪽 끝이 구멍 뚫렸을 때 근방에서 최대를 찾으면 그게 극대가 됩니다. 그럼 너무나 당연히도 얘들아, 극소인 경우는 어떻겠냐?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겠지. 다 똑같고 뭐만 부등호 방향만 반대로 바뀔 거야. 마찬가지로 근방에서 최소라고 해석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됐니? 괜찮아? 자, 그럼 얘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한번 체크해 볼 건데 얘들아, 야, 정의를 한번 잠깐 볼래? 요거 부등호 뭐가 포함되어 있죠? 등호가 포함되어 있죠. 맞아? 그래서 정의에 의해서 얘들아, 상수함수는 모든 점이 극대이자 극소입니다. 맞잖아. 그 근방에서 다 똑같잖아. 등호가 성립하잖아. 정의를 극대극소 저렇게 잡았기 때문에 상수함수는 모든 점이 극대면서 극대인 거야. 극대이면서 극소인 거야. 이런 함수도 존재하더라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자, 야, 그러면 극대극소 정의 안에 아까 앞에서 증가함수도 마찬가지인데 연속이어야 된다, 미분 가능해야 된다, 있냐 없냐? 없죠. 그래서 연속이 아니어도 극대극소는 존재합니다. 불연속 함수부터 한번 볼게.
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해볼까? 됐습니까? 얘들아, 요놈은 극대값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습니다. 왜? 내가 금방을 A에서 금방 잡아봤을 때 어때 얘들아? 얘가 최대값이 된다면 극대야. 하지만 구멍 뚫려 있잖아. 맞아? 그래서 뭐가 없어? 극대는 없어요. 괜찮아? 극대는 안 돼. 극대값 없어. 하지만 그 근방에서 가장 작은 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극소는 가능한 겁니다. 불연속이어도 극대극소는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냐? 됐니? 그럼 색칠된 게 반대 상황이면 어떻게 써? 극대가 있고 극소가 없는 거겠죠. 불연속이어도 극대극소는 존재하다. 요게 포인트고요. 두 번째, 연속함수에서의 극대극소 한번 생각해 볼게. 부드러울 필요 없어. 연속함수에서 뭐가? 그래프가 막 끊어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뭐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극단적으로. 얘들아, 이 그래프에는 극대가 있냐 없냐? 있어요. 있어요. 어디? 요거 극대야. 왜? 얘를 포함하게 아주 짧게 잘라봐. 이거 최대값 맞잖아. 구멍 안 뚫려 있잖아. 그래서 얘는 극대값이 맞아. 극대인 상황이야. 극소 있니 없니? 있어. 얘가 극소지. 극소인 상황. 뭔 말인지 이해가 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얘들아? 증가감소가 바뀌어요. 그래서 극대극소를 판정하는 방법은 증감이 바뀌면, 자, 극대값, 극소값을 합쳐서 극값이라고 부릅니다. 극값을 갖는다 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괜찮을까? 괜찮니? 야, 그러면 증감이 바뀌어야만 극값을 갖는 건가? 증가감소가 바뀌어야만 극값을 갖나? 그건 또 아니야. 왜? 상수함수. 좋아요. 오. 뭐도 가는 게? 상수함수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옆으로 쭉 안 올라가. 이거 증감이 바뀐 건 아니잖아, 그치? 얘도 극값이야. 소름 돋는 건 다 극값이야. 상수함수는 모든 점에서 극값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갈까? 오케이. 그래서 상수함수거나 증감이 바뀌면 극값을 갖는다. 이건 좌우로 연속이 보장된 상황에서는 동의어라고 볼 수 있겠지. 괜찮을까? 자, 그러면 이 모든 걸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한번 체크해보자. 야,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건 어때? 이미 뭐가 보장된 상태죠? 연속이 보장된 상태야. 그래서 스무스하게 연결하시면 돼요. 괜찮을까? 자, 그럼 나는 우선 첫 번째 극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됐나? 야, 그럼 어떤 상황이야, 얘들아? 증가하다가 FA라는 값을 갖고 얘가 극대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가 돼? 감소로 바뀌는 상황. 이해 가니 저 그림? 괜찮냐? 그럼 증가해서 감소 바뀌면 똑같은 거 맞네. 연속일 때랑 극대가 생기는 거 맞지? 올라가다 내려온 거. 얘를 이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F'의 부호가 0이었다가 F'의 부호가 뭐가 된다? 야, 음수로 바뀌더라. F'이 0보다 컸다가 F'이 0보다 작아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러면 F'A는 0이라는 특징을 갖게 되겠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려면 0을 거쳐가야겠지. 여기까지 됐니? 저 그림만 보면 돼요.
요 상황을 말합니다. 핑크색은. 접선기울기 0이다. 요 순간. 이해갈까? 자, 마찬가지로 극소의 선 어떻게 했어? 그럼 얘들아. 극소의 선. 감소하다가 내려가다가 그래프가 뭐가 돼요? FB라는 무슨 값? 극소값을 지나가겠죠. 극소인 상태가 될 거고 증가로 바뀐다. 너무나 마찬가지로 F'이 음수였다가 F'이 양수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야. 그때 F'B도 당연히 0 된다. 받아들일 수 있겠니? 뭔 말인가? 야,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논리. F'는 0이 되면 무조건 그 값이냐? 왜 아니지? 너의 말의 의도가 그거잖아 라는 거야? 설마? 왜 아닐까? 이런 거가 있겠죠. A에서 접선기울기 0입니다. X 세제곱 그래프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 그 값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쵸? 그래서 자, 이게 가장 많이 나올 거야. 판정법. 미분 가능한 함수를 거의 보게 될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뭐 해줘야 돼요? F'X는 0이 되는 X값들을 찾습니다. 일단 후보들을 찾는 거야. 후보 찾기. 미분 가능한 함수면 그 값에서 미분계수가 0 되는 거 맞단 말이야. 이해가? 그런 다음에 뭐 해줘? 그 X값 앞뒤에서 뭐 F'의 부호 변화 확인하시면 됩니다. F'의 부호가 뿔에서 마로 바뀌면 극대, 마에서 뿔로 바뀌면 극소. 안 바뀌었다? 그 값 아닙니다. 이렇게 그 값을 판정하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이제 문제 풀게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 이제 증가감소와 극대극소를 합쳐서 그래프 그릴 건데 1번 fx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7. 자, 요놈의 극값도 구하고 그래프도 그리래 얘들아. 그러면 모든 그래프는 어디서 출발한다? 도함수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왜? 증가감소는 저놈의 부호일 거고요. 부호가 변하면 극대극소가 생긴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그리시면 돼.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다. 그치? 얘는 어떻게 생겼니 얘들아? 아래로 볼록 축과 두 번 만나는 것 같은데 언제 만나? 2랑 마일에서 만나지. 그치? 얘들아, 이건 누구의 그래프야? F'의 그래프지.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뭘까? F'에서 부호. 좋아요. 그래서 뭐 기준? 마일 기준에선 F' 값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잖아. 함수값 양수죠. F'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1과 2 사이에선 얘들아 F' 값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 나오겠죠. 함수값. 마지막 다시 양수로 바뀌겠죠. 네, 끝났습니다. 이제 F 그리면 돼요. 뭐 증가하다 감소로 바뀌어야 돼요. 미분 가능한 함수야 스무스 해야 돼. 맞아? 그래서 올라가다가 접선기울기 0 됩니다. 그리고 내려가요. 다시 올라가죠. 네, 끝. 요게 fx 그래프입니다. 앞으로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 자, 이렇게 함수, 도함수 그려놓고 하면 되는데 얘를 처음에 가르칠 때는 증감표라고 해서 표를 그려서 해설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나올 건데요. 그거는 안 할게요. 굳이 할 필요 없어서. 알겠죠? 나중에 학교에서 하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귀찮음을 느낄 거예요. 미적분 2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참고로 그 대신.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그러면 극대 얼마? 극대값 얼마? 마일 집어넣으면 돼. F 마일은 얼마일까? 요거 얼마냐? 5. 마오 0이네요. 됐니? 극소값 얼마?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7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극대값 0, 극소값 마이너스 27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2번. 요번엔 몇 차 함수냐? 야, 그러면 우리는 몇 차를 그려야 돼? 도함수 그래프. 야, 힘내봅시다. 자, 해보자. 2번. fx가 식이 4제곱에 그 다음 뭐였냐?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죠. 그쵸? 자, 그럼 요놈 미분하시면 이렇게 되겠네. 맞아. 그럼 얘들아, f'의 그래프 그려야 되지. 그치? 그러면 인수분해가 가능하면 무조건 인수분해 하세요. 그럼 얼마랑 얼마야? x제곱 마이너스 1이지. 야, 그렇다면 얘들아, 는영이라고 한다면 누구랑 만나는 거 찾는 거죠? x축과 만나는 거 찾는 거지. 그치? 몇 번 만나? 어디에서? 마일 1, 0에서. 그래서 f' 그래프다. 마일 0, 1이 있어. 여기를 뭐 해야 돼? 만나야 돼. 3차 함수 그래프가.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 어떻게 만나는지가 중요하지. 그치? 3차 함수 기본 개형을 모르니까 설명할 수가 없네. 하나만 생각하자. 야, 무한대 집어넣으면 얘는 양수겠냐 음수겠냐? 마지막에 x가 무한대로 가면 양수지. 얘가 급이 훨씬 커. 얘는 약해. 맞아? 그럼 올라가고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2점 3번 지나가야 돼.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어. 얘는 뒤에서 그래프 개형 배우면 더 잘 알 수 있어. 얘들아, 알겠죠? 괜찮아요? 야, 근데 요 그래프는 누구의 그래프라고? F'의 그래프. 그러면 마뿔 부호 잡아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뭐 어떻게 생겼다고?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해. 자, 여기서 미리 팁 하나 드리면 얘들아 잘 봐. 요 간격 얼마죠? 요 간격도 얼마지? 그렇다면 증가한 양과 감소한 양이 같아요. 다시 감소하고 있었어. 그래프 맞지? 그 다음 내가 조금 다시 올라가다가 0 돼야 돼. 접선기울기. 근데 또 내려가지? 이 내려갈 때 같은 높이만큼 내려가야 된다고. 너비가 같은. 이런 특징이 같습니다. 마지막 올라가면 돼요. W자 4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표정이 안 좋네. 됐냐? 야, 그러면 극소값은 얘들아 몇 개야? 극소값 몇 개니? 1개야. 소름 돋지. 왜? 똑같잖아. 값은 똑같잖아. 극소인 점은 몇 개야? 극소값은 몇 개고? 그러면 그렇게 될 거야. 근데 요거는 학교 선생님들마다 해석하는 방식이 좀 달라. 왜냐면 우리 서로 같은 두실근도 있잖아. 중근처럼. 극소값 서로 같은 두 개요? 라고 할 수도 있어. 그래서 학교 쌤한테 한번 꼭 물어봐. 알겠지? 의도를 파악하세요. 자, 그럼 무튼 1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1 나오죠? 그게 극소값. 자, 극대값은 0 집어넣으면 됩니다. 2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프 그리시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배워야 돼. 됐죠? 자, 근데 잘 봐 얘들아. 쌤이 항상 얘기했잖아. 뭐라고 얘기했지? 함수의 성질을 알면 편해. 맞아? 그리고 고1 때 함수 식 세우는 거 우리 3, 4차 식 정리하는 거 좀 잘 하자고 했었잖아. 그건 기억이 안 나는구나. 자, 그럼 봐봐. 주어진 함수의 특징 좀 살펴볼까? 무슨 함수? 우함수. 좋아요. 우함수입니다. 왜 우함수죠? 짝수차 수밖에 없죠. 그 다음 또 주어진 식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얘들아 x제곱에 x제곱 빼기 2라고 쓸 수 있죠. 더하기 2는 따로.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니? 이게 뭔 말이지? 얘가 뭔 말이지? 2가 되려면 2라는 값을 갖기 위해서 0이라는 중근이 있으며 받아들일 수 있을까? 루트 2라는 한근이 있고 대칭으로 마이너스 루트 2라는 한근을 갖는 거죠. 이해가요? 근데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때요? 얘는 양수죠.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겠네. 2가 될 수 있는 건 요 3번밖에 없고요. 끝났네요.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야겠죠. 그래프의 개형을 배우고 나면 너희가 이러고 있을 거야. 알겠죠? 뭐 이런 거 배울 겁니다. 다음 시간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오른쪽에 6번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주어진 함수 fx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 자, 그러면 우리가 알파 베타에서 그 값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알파 베타 찾아야죠. 그래서 뭐 해보라고 했죠? 미분해 보시는 겁니다.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3. 그럼 뭐 찾으라고? 능령되는 거 찾으라고 했지, 그치? 근데 그릴 수 있는 게 나오면 그냥 그리세요. 그럼 뭐까지 한번 해보여? 부호 변화까지 한번 해보여요. 마일과 1에서 x축과 만나려면 이럴 수밖에 없다, f'이. 맞아요. 그래서 뿔 f'의 부호. 그러면 f의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고? 내려가다 올라가다 내려간다고. 쌤 갑자기 꺾은 선 개형만 보면 되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요? 부드럽게 이쁘게 그릴 필요 없어. 미분 가능한 건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됐냐? 네. 그러면 뭐예요? 요게 알파고 요게 베타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문제 없어? 자,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1인 거고 베타가 1이라고 했을 때 마일 콤마 얼마 지나니? 마일 콤마 얼마 지나죠? 마일 지나죠? 1 콤마 맞아? 진짜로? 오케이. 1 콤마 얼마 지나니? 괜찮냐? 그럼 기울기 찾으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답은 얼마? 2가 돼줘야겠지. 여기까지 괜찮냐? 됐니? 잘 따라오고 있니? 자, 함수가 나오면 항상 좀 습관을 들이세요. 요놈의 성질은 뭐가 있을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잘 봐. 무슨 함수? 기함수. 기함수는 뭐 대칭인 거죠? 원점 대칭. 근데 위로 1만큼 올라갔네. 0,1 대칭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요놈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지만 여기 가운데 0,1이 꼭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래프 그릴 때 많이 유용하게 사용될 거고 쟤를 3차 함수의 변곡점이라고 부를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알려줄게요. 넘어갔어. 7번. 요 4페이지까지만 하자. 7번. 1번. 야, 요번엔 미정계수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x 세제곱, ax 제곱, bx 더하기 c. 자, 문제 조건. x는 1에서 극소값 얼마? 마사. 글씨 미안.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x는 2에서 뭐? 극대값 갖는데 얼마인지 몰라. 그럼 f2라는 값이 극대값 이래. 얘가 답이야. 지금 얼마인지 구하래. 맞아? 자, 그럼 잘 봐. 조건 해석하는 방법 여기까지만 읽어. 그러면 f'1은 0이야. 됐죠? 여기까지 읽어. 그러면 f'2도 0이야. 그리고 다 읽어. f1은 함수값이 마사야.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 갈까? 미분 가능한 놈이 극대극소를 가질 땐 무조건 미분계수 0이라고 해서 접선기울기 0 돼야 돼. 그거 놓치지 말고 함수값도 놓치지 말고 대입해서 ABC 연립해서 구하시면 fx 완성. 이 집어넣으면 답 나오겠죠. 계산 생략해도 괜찮겠지. 이 정도면. 자, 오른쪽에 문자가 2개밖에 없네. 네, 한번 해봅시다. 8-2번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냥 단순 계산 문제라서. 네, 자, 마무리합시다. 야, 미정계수 2개밖에 없습니다. 빨리 찾자. F3 얼마라고 얘들아? 27 더하기 9A 더하기 3B 더하기 30은 3 나와야 된대요. 힘들어. 됐어? 그래서 양변 넘기면 얼마냐? 마이너스 54. 3 나누면 3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8인가요? 여기까지 일단 만들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극소값이라고 했으니까 F'3
27 더하기 6a 플러스 b가 얼마? 0 돼야 된다고. 그래서 6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7. 자, 열림만 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a는 마3, b는 마9. 괜찮나? 오케이. 자, 뭐 구해달래? 아, 안 끝났어. 자, 그러면 자, 쉽게 하는 방법.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30이었지, 그치? 우리 어디에서 극소값인 거 알아? x는 얼마에서? 3에서 극소였죠. 맞아? 그러면 미분에서 3 넣으면 0이죠. 미분한 식을 떠올려봐. 3x제곱 몇 차식? 그럼 나머지 한근 찾으라는 얘기네. 근데 미분하면 3x제곱에 마이너스 9라는 상수와 두근의 곱은 마3. 끝났네요. 마1에서 극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으면 돼요. 뭐 인수분 하셔도 되고. 알겠어? 두근의 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마일 집어넣으면 그게 답이네요. f 마일은 얼마? 38에서 3 더 빼. 오케이. 35. 5번. 귀가합시다. 고생했습니다.